안녕하세요. 12월 13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지금 시장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지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하면, 자, 어제 CPI가 발표되었는데 나쁘지 않았죠. 근데 다음날 PPI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얘는 소비자 물가지수고요. 얘는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근데 몇 프로가 나왔다? 3%. 그러다 보니까 목표했던 게 2%인데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얘가 3%를 찍어 걱정이 되잖아요. 물가가 안 잡힌다라는 증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제동이 걸릴 수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관련 내용으로 뉴욕 증시는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나마 하락폭이 제한적이었던 이유가 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물가를 담당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렌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음식, 그리고 뭐 의류, 뭐 별의별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번에 좀 많이 올라간 것으로 보여지는 게 뭐냐면 계란값. 저기 무슨 계란값이냐 하겠지만, 계란은요, 빵을 주식으로 하는, 그러면서 다양한 이런 계란을 주요 원료로 하는 음식류를 많이 먹는 서양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이 기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조류 독감이 있었대요. 딱 그려지시죠? 우리나라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게 쭉 올라가다 보니 폭등한 이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번에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조류 독감 어느 정도 가라앉고 모든 게 정상화가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 조금 숨을 돌릴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이거는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좀 제한적이었다 정도로 이 내용은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속도에 제한이 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게 미국의 경기가 너무 좋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실업보험 청구 건수 주간을 기준으로긴 하지만 전주비 1.7만 명 올라갔다. 퇴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실업률이 한 번 더 약간이나마 꿈틀거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경기가 너무 좋은 건 또 아니다 보니까 이 경기의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12월 달은 사실상 확정인데 이거 내년 1월이나 3월에도 한번 가능성 주는 것 아닌가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금리 인하 이야기가 들어오게 될 때마다 증시는 한 번씩 올라가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소식이 들어오게 된다면 안도감을 가지면서 바라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일단 12월 FOMC에서 금리를 내릴 확률은 94.7%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요거 말고 1월, 3월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관심 많이 두시면 되겠습니다. 했을 때 국제유가 WTI 기준 70.02달러로 마이너스 0.38%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에 달러는 강세에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이제 보면 좋을 뉴스는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조금 힘든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그동안 쌓아왔던 게 있다 보니까 하이닉스는 원래 잘 나가고 있었고, 자, 삼성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애플을 위한 움직임, 막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요게 애플의 M5 있잖아요. 이 칩, 이거에 맞춰진, 어떻게 보면 이걸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이 기판이기 때문에 애플을 따라가려는 기업이 여러 군데에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출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서 이런 것들도 지금 되게 어느 정도 그래도 마냥 수그리고만 있고는 있지 않구나 라는 거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확장현실, 증강현실, 헤드셋 요 관련해서도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동안 미뤄지다가 이젠 진짜로 나온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품을 납품하는, 그러면서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다. 테마성 이슈 때문에라도 한번 꿈틀거리는 거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반도체에도 동박이 들어갑니다. 근데 동박 쪽에서 거의 독점을 하고 있었던 게 미쓰이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격을 올렸다라고 해가지고 전기차에도 동박이나 이런 게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 한번 이거 테스트 해봐야겠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롯데로 이름이 바뀐
원래는 일진 머티리얼즈였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여기에도 지금 어느 정도 테스트 물량이 요청 오는 거 볼 수 있게 되었고요. 이외에도 솔루스 첨단 소재, 여기에도 지금 샘플 주문이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SK 쪽에도 이야기가 들어오게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좀 힘들었던 기업들, 사이드로 좀 돌릴 수 있나? 하면은 어느 정도 살아나는 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첨단 소재는 다 연결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 보니까는 이렇게 하나라도 좀 손이 잡히는 게 보여지게 된다면 이거는 좀 봐야 된다라는 마인드로 다시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전기차가 살아나게 되었을 때 이런 부분은 엄청난 시너지로 연결될 테니까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의류 장비에 대해서 특히나 이 피부 미용 관련해서 매출이 매년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톡스 필러는 이미 검증이 됐고 이제 그걸 중심으로 K 문화가 전 세계에 어느 정도 펼쳐지면서 뭐 스킨 부스트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쪽에 좀 기대값이 높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중요한 건 이제 시작이라는 거거든요. 기계가 깔리기 시작하면 이제 계속해서 이 바닥이 높아지면서 매출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이랑 같이 앞으로도 좋을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꾸준하게 지켜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얘기가 들려오게 되다가 중국이 좀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서 지금 마진이 좀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래도 전체적인 석유화학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 딱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전체 석유화학 공장이 없어져야지 세상은 예전처럼 석유화학이 돈 버는 순간으로 회복을 하게 된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대로는 어, 미래가 많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합병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이제 스페셜티 쪽으로 공을 들이는 이런 쪽이 모습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면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어떻게 잘 정리를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미래가 많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 이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건설기 같은 경우에도 인도 등등 다양한 군데에 공을 들이면서 향후에 이제 되게 발전을 하는 걸 목표로 한다라는 내용이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 인프라 투자 쪽으로 굉장히 공이 많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는 순간이다라고 이제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한국의 PBR이 0.83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저 수준이다. 막 이런 얘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기회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경기 수축기는 다르다라고도 보여주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0.83은 암만 경기 수축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낮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올라가는 고점은 낮아도 저점은 여기 부근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을 좀 더 해보도록 하면 이거는 뭐라도 좀 수급 들어오면은 잡는 게 맞지 않나. 요 이제 말씀드리며 오늘의 시장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월 13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외에도 공부할 수 있는 내용 참고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계속 빠지는 모습이 조금 보여지고 있긴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문제될 건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지켜보면 좋을 게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두산 쪽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이런 부분이 제일 먼저 눈에 띕니다. 지배구조 재편, 불확실성 해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목표가 올려야 된다. 근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도 꾸준하게 매년 들어왔던 배당금이 이어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캐시카우는 유지되겠구나 정도로 이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부터 본업이 괜찮다면 이 이후도 편안하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탄핵 공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코 원전 수주에 이상 없다는 소식이 첫 번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예상되는 일정을 얘기하는 걸 보면 내년 1분기 안에는 마무리까지도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야, 이거 현재 업체까지 있는 걸 생각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수익성도 더욱더 높아지면 높아지겠네. 떨어지진 않겠네. 요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체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럽 이외에도 전 세계에 계속된다면 보다 편안하게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괜찮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AR 관련된 기술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고 실제로 이게 매출, 영업이익으로 바뀌는 회사들도 많이 보여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래다라는 평가가 이제는 진짜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 실물로 보여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최소한 앞서가진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뒤처지지 않기 위한 기업들의 몸부림이 보여지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거는 투자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이는 더 많은 데이터 센터의 수요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전기 역시 그만큼 필요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가지고 실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센터를 많이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의 친환경 전력 요 발전 시절이 모자란 겁니다. 하니까 원전으로 그렇게까지 큰 피해를 받았는데 가능한 한 최대한 원전 활용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럽이나 미국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요 일거리는 더욱더 커지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SMR 이슈나 여러 가지가 보다 더 많이 커지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되면요, 위탁 생산 관련해가지고 이미 공장 시설을 투자를 많이 해놓은 두산이기 때문에 옆나라 일본에서도 하다못해 주문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현재 위치 바라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원전의 모든 부분이 초토화가 되고 있는 일본의 상황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모든 걸 다 먹진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가지고 온다, 그 액수는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일거리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지금 원전 쪽 투자를 위해서 한 7천억 정도가 모자르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잖아요. 지금 주주 이 친화적이지 않은 정책은 금감원이나 정부 쪽에서도 확 막으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간에 뭐 차입을 늘린다든지 해가지고 투자하는 쪽으로 보여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결국 수주 잔고랑 어느 정도 맞물리면서 상승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주게 될 것이라 현재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수급도 좋고 차트도 좋다면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이끌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다? 지금 외국인 매도가 있다. 하지만 개인이 다시금 털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어느 정도의 매도세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매도가 제한적이고 개인이 털리거나 아니면 오늘은 매도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여기에서 매집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바닥 가까운 데까지 왔다, V자 반등 노려보자, 요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물론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요것만 좋다면 마음 편히 여기 들어가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나서 지지라인 노란색 선 481선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탈 안 하면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 최우선으로 보면 좋을 구간은 21선. 그런 다음에 21선을 만약에 61선 위에서 돌파한다면 볼린저 하단 찍고 중앙선 돌파했을 때 상단까지 가는 요거 노려볼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61선과 21선에 데드크로스가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61선이 큰 저항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땐 여기를 완벽하게 돌파하고 돌아세우기 전까지는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투자해서 61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올라가는 거죠. 했을 때 21,000원에 물려있는 개미들이 꽤 많아서요, 여기 물량 소화한 다음에 만약에 올라가면 그때 이제 추세가 잡힌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도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의 포인트를 짚어 가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글로 쓰면서 영상 마무리까지 해보도록 하면,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어떤 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냥 걱정하지 말고 원전 좋고 현금 흐름,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파생이 되는 뭐 수소 터빈이라든가 아니면 뭐 가스 터빈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신규 수주전 관련된 얘기들도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것도 나오게 된다면 역시 가격이 올라가는데 하나의 포인트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지지라인은 481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땐 61선을 전후로 21선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를 보시고 다 뚫으면 이 흐름 되게 좋다. 요거 이제 감안하시고요. 그리고 올라갔을 때 21,000원에 매물대 있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돌파를 못하면 맞고 떨어지고 만약에 돌파한다면 쭉 치고 가는 요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쭉 보면 좋을 부분은 정리를 맞춰봤는데 어떻게 이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모두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